오늘부터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에 급식 조리사도 대거 포함돼 학교 급식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최근 뿌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중구에 문을 연 지식산업센터가 분양 과정에서 입주 가능 업종 안내를 잘못해 원성을 타고 있습니다. 시민 신문고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성과와 앞으로의 활동 전망 알아봅니다. 올 한 해 이슈를 되돌아보는 연속기회, 오늘은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며 위상이 추락한 시의회를 되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사가 대거 포함돼 있어 50개 학교에서 급식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울산의 한 초등학교. 조리원들로 북적여야 할 급식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조리원 7명 전원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급식이 전면 중단된 겁니다. 미리 도시락을 싸온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학교 측이 마련한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우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할머니랑 어머니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김밥을 사주시니까 감사하고. 이번 파업으로 울산 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20%인 50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4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일선 학교들은 미리 학부모에게 안내 문자와 가정통신문을 보내 파업에 대비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협조를 잘 해주셔서 거의 모든 아이들이 도시락을 준비해 와서 큰 혼란은 없었고. 학교 밖으로 나온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집회를 갖고 고용 안정과 노동 강도 완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우리 노동자들이 사실 산재 사고와 너무 위험하게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노동 강도가 심합니다. 노조원 2,200여 명 가운데 1,0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노조는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21일까지 파업을 이어간 뒤 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추가 파업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최근 중구의 굴뚝 없는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민이 여기에 심리상담 업체를 열기 위해 2년 전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입점이 불가능한 업종이었습니다. 민원24시 조창래 기자입니다. 2년 전 권모 씨는 세영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과 기숙사 1개씩을 계약했습니다. 여기에 심리상담센터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분양업체는 입점이 가능한 업종이라고 말했고 권 씨는 이 말만 믿고 계약했습니다. 유도를 할 때는 심리상담센터가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많은 지원들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아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납부를 앞두고 심리상담센터는 입점이 불가능한 업종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울산시청 관계자는 권 씨가 분양받은 호실이 공장 용도이기 때문에 심리상담센터는 입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리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공장 형태는 아니거든요. 공장으로는 허용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할 중구청도 심리상담센터가 연구 개발을 할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개인 상담만 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건설업체는 입주 불가능한 업종일 경우 계약 해지를 해주고 있지만 권 씨와의 계약 서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 안 맞는 거는 계약 해지를 해주거든요. 이거 안 맞게 했다. 안 맞게 해가 팔 수도 없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을 앞세워 울산 지역 뿌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만들어진 지식산업센터가 입주 가능 업종을 두고 출발부터 삐걱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울산시는 내일 새벽 4시부터 예고된 전국 택시 운행 중단에 대비해 버스를 증차 운행합니다. 울산시는 내일 출근 시간대에 기업체가 밀집한 동구와 북구, 또 학교 관공서 등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8개 노선에 버스를 한 대씩 증차시켜 배차 간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KTX 울산역에서 내일 자정까지 운행하는 리무진 버스를 모레 새벽 0시 50분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에 반대해 내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땅 위의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BRT, 즉 광역 간선 급행버스 건설 사업이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광역교통실무협의회가 오늘 부산시청에서 열려 울산시가 2년 전 정부의 건의했다가 무산된 울산, 부산 간 광역 BRT 건설 사업 등을 다시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기존 국도 7호선에 전용 차로를 설치해 부산 내성 교차로와 울산 신봉 로터리를 연결하는 BRT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1호인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맞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울산시장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의 혜택을 주겠다며 이 신문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춘 야외공원. 지난 10월 10일 74세 할머니가 운동기구를 타다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고 보름 동안 입원했습니다. 할머니는 시설 관리를 맡은 울산시설공단에 사고 사실을 알렸지만 시설공단은 할머니 과실이라며 보험사에 사건을 접수시키지 않았습니다. 조사에 나선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위험 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은 시설공단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민원인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설공단이 이 사건을 보험사에 접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같은 시정 공고는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신문고에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관이나 부서가 있다면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고 불수용 사례는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는 공무원은 저는 앞으로 인사에 꼭 반영하겠다. 지난 9월 10일 출범한 시민신문고에 210건이 넘는 고충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민원이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일반 행정과 교통건설, 건축주택과 사회복지 등의 순서를 보였습니다. 행정의 어떤 다양성, 전문성에 맞춰서 우리 시민고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민선 7기 울산시가 행정 편의주의에 빠지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네, 울산 MBC 보도국의 투표로 선정한 올해 지역 이슈 10가지를 연속 보도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역량 부족으로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서 그 위상이 추락한 울산시 의회입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상임위 배정 문제로 첫 공식 활동을 정회로 시작한 울산시의회. 부의장들은 방 배정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초반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갈등을 빚더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충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의 1호 조례안인 시민신문고위원회부터 울산시의 역점 사업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들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 3명에게 폭언을 하면서 울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사과를 요구했고 의장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는 또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갑질에 대한 논란까지도 본회의 때 의장으로서 공식적인 유감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뒤늦게 해외 연수와 인사청문회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22명 가운데 20명이 초선으로 우려와 함께 시작된 울산시의회. 전략이 부족했고 높아진 시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미숙한 의정활동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하락에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강화된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울산시의회의 달라진 모습을 내년에는 접할 수 있기를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울주군 남북권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온산보람병원이 내년 3월 폐원하고 요양병원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온산보람병원 측은 지난 2000년 개원 이후 171개 병동 규모로 운영을 해왔지만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최근 광역시 군지역병원이 취약지 병원에서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마저 중단돼 더 이상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울주 남북권 이장단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은 내일 울주군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스쿨이 울산 캠퍼스 건립을 위해 울산시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킹스 칼리지 스쿨은 세계적 권위의 영국 교육 그룹으로 영국과 스페인, 독일 등 세계 10여 개 학교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과정을 개설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킹스 칼리지 스쿨은 울산 지역에 학교와 기숙사, 체육관, 농구장, 수영장 등의 건립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주군 대곡리 반구대 일대에서 통일신라시대 누각을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물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달 시골 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존재한 건축시설 일부와 신라 기와와 토기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건축물에 사용되는 연화문 수막새와 건축시설 흔적이 나오면서 통일신라시대 무렵부터 이곳의 암각화와 주변 풍경을 감상하기 위한 누각을 세워 이용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고려아연 온산재련소 직원 배우자 도예교실에서 503만 2천 원을, 또 울산 MBC 시청자위원회 위원들께서 2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실 분들께서는 MBC 전용 계좌나 한 통화 3천 원에 ARS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18.1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울산고 관련자 한 명에 대해 해당 법인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부패 유형과 신상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실 의무 위반 사항은 지난 9월 울산고에 대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동구 방어진 어촌계가 수협 직원들에게 걷는 수고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어촌 계원들은 지난 2013년과 2015년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 사고로 어촌계가 받은 보상금 중 일부가 수협 직원들에게 건네졌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촌계장과 해당 수협 측은 당시 보상 관련 업무가 너무 많아 수협 직원 일부가 어촌계 업무를 도와줬고 어촌계 내부의 협의 절차를 거쳐 직원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의당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대시민 서명운동을 제안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울산 지역의 자동차 산업 투자와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서명지에 담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